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5 성형외과의 한균남 원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프팅 수술은 웬만하면 수면 마취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특별히 국소 마취를 원하지 않으면 수면 마취라는 게 결국은 수술하는 동안에 환자분이 주무신다라고 하는 컨셉이고요. 결국은 수술이 끝났을 때 깨게 되니까 수술하는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수면 마취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끔씩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 리프팅 수술 자체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어서는 아니고, 제가 보통 전신 마취를 권하는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길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면 마취라는 게 주무시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금식을 충분히 하시고 하셨다 하더라도 수술하면서 이제 수액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줌 마려운 느낌을, 본인은 수면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이제 뒤척이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 수면이 길어지면서 한 자세로 똑바로 있는다고 하는 게 자는 상태여도 이게 뒤척이게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중간에 환자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5시간 이상 수술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전신 마취를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리프팅 수술들은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대부분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자더라도 호흡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숨을 쉬고, 그죠? 그게 수면 마취인 거고요. 자는데 똑같이 이제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자는데 내 몸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고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니고 기계 호흡을 해주면, 그 기계가 저희가 벤틀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기도삽관이 된 상태로 내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다. 물론 중간에 전신 마취를 해서 유도를 해도 중간에 자발 호흡을 살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도삽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전신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사실 전신 마취가 더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선호하시고요. 가끔씩은 전신 마취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수면했다가 그 중간에 잠깐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너무 싫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전신 마취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호흡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계 호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내가 스스로 숨 쉴 때보다는 폐에 좀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고령 환자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심장이 안 좋으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신 마취보다는 수면 마취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면 마취를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시면, 대부분은 수면 마취를 원하시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시면 되지만, 전신 마취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끔씩은 전신 마취보다 수면 마취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원하실 때 전신 마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그 폐와 관련된 부작용의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한다고 했을 때 마취를 유지시켜주는 거에는 보통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프로포폴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안전하지 않고 호흡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거는 과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든지, 마취권장님이 그 상황에서 같이 도와주시지 못한 의사만 혼자 있으면서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다면 사실 수면 마취는 굉장히 안전한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자체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다만 전신 마취는 일단 그 환자분이 마취를 유도시키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삽관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혈압을 유지시킨다든지 맥박을 유지시켜준다든지 환자의 그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약들이 수면 마취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를 유도하는 약제도 이 기도삽관한 거를 통해서 보통은 그 호흡기로 그 마취 가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신 마취가 사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훨씬 더 복잡하고 사용되어지는 약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 전신 마취가 더 위험하다고 하지만, 전신 마취는 웬만하면 마취권장님 시행을 하시고 마취권장님이 환자분의 상태를 쭉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취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수면 마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취과 원장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신 마취가 다 훨씬 더 위험하다, 뭐 수면 마취는 안 위험하다, 아니면 수면 마취가 더 위험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수면 마취를 한다 라고 그러면 이제 전신 마취랑 아직 여전히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성형외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수술들은 수면 마취로 할 수 있고요. 윤곽 수술이라든지 가슴 수술이라든지 특정한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 수술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취 방법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신 마취가 수면 마취보다 마취과 원장님이 봐주셔야 되고, 뭐 기도 삽관을 하고 나서 하니까 뭐 수술 끝나고 나면 목도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취과 원장님이 옆에서 항상 봐주신다라고 하는 게 안전을 담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는 사실 의사가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어떤 특정한 이벤트들은 우리 예측과는 다르게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그때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마취과 원장님이 항상 그 병원의 상주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마취과 원장님 상주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전면에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취과 원장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안전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실 때에는 마취과 원장님 상주하신다는 걸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본인의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